매일 경제뉴스 찾아 공부하는 경제복학생 김무계. 안녕하세요, 경제복학생 김무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첫 영상인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들숨의 건강, 날숨의 재력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번 광안리에서 한 부산 청룡 드론 쇼인데 이거 보시고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 산자부 무역 관련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대책과 한 주의 뉴스들을 가지고 간략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었죠. 청년 무주택자 내 집 마련 3종 세트. 빠르게 복습해보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작년까지 청년 우대형 통장이 진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 금리는 기존 4.3%에서 4.5%로 오르고 월 최대 납입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 시 특별 공급과 저리대출. 저리대출은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또한 혼인 출산 시 증여세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원래 각 5천만원, 부부 합쳐 1억원이던 공제가 각 1억원씩 추가로 공제돼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수당은 기존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20만원의 출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없어집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원래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바뀐다고 언급한 게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부모급여 확대, 6+6 부모 육아 휴식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 인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밀봉학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등. 이것 말고도 다양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막상 한꺼번에 소개하려니까 너무 많네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 사이트로 가셔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보면 간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 분배 정책이 가장 요감 먹고 생생내기 좋은 정책이라 가장 쉽고 흔하죠. 이런 거 못 먹으면 억울하다니까. 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입니다. 무역이란 건 참 중요하죠. 첫 방송 땐 한국 수출입과 무역 수지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현재 중, 러, 사우디, 브릭스 체제 공고하게 한다 하는 거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확인.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부터 자동차, 기계, 가전, 선박, 석유화학 등 상승 추세네요. 금액보다는 증감률의 변화만 슬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이 작년도 4분기부터 상승,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와 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 기대. 자동차는 고가의 전기차 및 SUV 등의 수출이 호조세. 특히 유망 품목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인 22.1%나 증가했다네요. 그래도 GM에 비하면 암튼 체크. 기계는 북미, 중남미, 중동 등 생산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제조 장비의 견조한 수요. 선박은 고부가 가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수출. IT 가전은 갤럭시 S24 출시와 IT용 OLED 제품과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제품 수요 확대, 석유화학 유휴 설비 재가동과 2023년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에 따른 생산 증가와 수출 물량 증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각 부처의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 세부 계획도 봐야겠지만 대통령의 신년사는 올 한 해의 정부 비전이 어떠한가 간략히 볼 수 있기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어디로 돈이 갈지 생각해 볼 수 있겠.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슉슉 많이 힘들었다. 슉슉슉슉슉. 특정 국가 의존도, 에너지 전환 실패, 디지털 심화, 슉슉 건전재정, 슉슉 부동산, 세수 완화, 반도체,
법인세, 소상공인, 도시 내의 주택 공급, 1, 2인 소형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원점 검토, 규제 혁파, 외교, 실업률, 카르텔, 저출산, 노동교육연금, 사법치, 교육, 공교육, 돌봄, 연금개혁, 한일관계, 방산, 사이버, 보안. 도시 내 주택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높이는 것과 1인, 2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쪽 측면, 공교육, 돌봄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등의 교육 측면, 과학기술 강군, 사이버 보안 등의 방산 쪽이 눈에 띄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지금 규제 중인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를 줄인 정책과 2024년 경제정책에 나온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을 사게 하는 정책과 상반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소형 주택의 공급량을 보고 공급 막바지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 돼서 세부 정책 내용과 분위기를 염탐해 봐야겠습니다. 역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볼 게 많네요. 볼 게 많다 보니 가볍게 훑어봐야 되는 건 좀 아쉽지만요. 이번엔 지난 4일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가볍게 보겠습니다. 앞에 이런 내용은 뭐 잘했다, 근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는 넘기고 2024년엔 어떤 걸 할 건지 봐야죠. 70페이지짜리 서류다 보니까 뭐 많아서 간단히 중요해 보이는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어요. 알뜰폰 전파 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 소형 저가주택, 부동산 쪽엔 아까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소형 저가주택이 여러 번 언급되네요. 일자리 지원 확대, 노후차 교체와 전기차 지원,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과 세정 지원 패키지, 수출기업의 단기 순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거고, 초대형 수주에 대한 전폭 지원. 수은법은 수출입 은행법인데 개정 주요 내용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수은이 채무를 보증하는데 그 보증과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최근 수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이 파기되냐 마냐로 기사가 좀 떴었습니다. 그 이유가 계약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다 보니 수은법 개정된다 하면 방산주 쪽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과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친구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인센티브,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에 대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SOC 관련 사업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의 26.4조 원 편성, 그중 6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어떤 기업이 이득을 볼지 아무래도 아까 소형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많은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멘트 기업 쪽도 괜찮다 생각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일단 기업은 패스할게요. 건설 부동산 관련해 한시적으로 규제 또한 유예하고요. 공공부문 주택 공급 또한 확대, 부동산 PF 또한 유동성 공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본답니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와 지원 확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착 앞당긴다. 특히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1분기 내 수립한다 하니 그때 또 지원 계획을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3년간 150조 플러스 알파로 지원한다네요. 또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올 하반기에 관련법 제정 후 다양한 지원할 거, 벤처기업 또한 지원 많이 하겠다. 이런 건 나중에 지원책들 모아서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업 계획과 공고문 내용에 따라 서류 작성도 한번 예시로 해보려고요.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나오면 확인. 제가 좋아하는 해상풍력은 어떻게 될 건지 봐야겠어요. 뒤에 내용은 전체적인 전망 같으니 패스할게요. 이번 주 경제 지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47.4%, 비제조업 서비스 지수는 50.6%로 큰 변동 없이 추세 유지 중이고요.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는 50%를 기준으로 호황이면 50보다 위, 불황이면 50보다 아래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제법 잘 나와줬네요.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연준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줘야 하는데 진짜 이게 앨런 장관이 말한 연착륙인가? 오늘은 하도 정책 관련해서 작성하다 보니 뉴스는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기사 하나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라이릴리를 올해 바이오 제약 탑픽으로 찝었고, 일라이릴리는 최근 비만 체중 관리를 위한 젯바운드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릴리 다이렉트를 출시했습니다. 릴리 다이렉트는 일라이릴리가 직접 약을 배달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젯바운드는 임상시험상 참여자들이 매주 15mg 투약으로 72주 만에 22.5%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16개월 동안 15%의 체중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의 EPS와 매출 또한 크게 문제없네요.
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일라이릴리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본 김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 간략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GLP-1 글루타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약물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 감소를 유도하여 부작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노보노디스크는 오젬픽, 위고비라는 브랜드명을 달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그 후 일라이릴리는 작년 11월에 미 FDA로부터 젯바운드를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위고비의 경쟁 구도로 올랐네요.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 2035년에는 인구의 절반이나 비만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기는 뜨겁죠. 임상시험 결과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가격 또한 패키지당 약 1350달러인 위고비보다 더 저렴한 약 1060달러로 경쟁력 또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른 만큼 다른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하니 공부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아직 초보자인 만큼 실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음 영상은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 지원받는 정책들 관련해서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상 경제복 학생 김무기였습니다.